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1월의 시험본 인사 2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ERP를 이용해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사원 등록 한번 가볼까요? 사원 등록에 가서 그렇죠. 부서를 우선 지워주셔야 됩니다. 부서를 지우고 사용자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현우 사원이 바로 나오네요. 요 이현우 사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입사일은 2002년 12월 1일이다. 맞고요. 인사 입력 방식은 승인입니다. 수정이 아니죠. 이렇게 가끔 그동안 풀지 않았던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가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그 교재를 쓸 때 지금 교재 쓰고 있는데 교재 내용에다가 지금 순서대로 요번에 저는 그냥 시스템 관리부터 인사 급여 관리 순서대로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부서 등록 들어갑니다. 부서 등록 들어가서 요 내용이죠. 지금 1000번 관리 부분에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관리 부분 볼까요? 관리 부분 사용 중이다. 틀렸네요. 지금 위에 보니까 관리부는 현재 사용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끝났죠? 끝났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자, 1번 틀렸고요. 2000번 인사 2급 인천지점에서 사업장에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자, 인천지점 볼까요? 인천지점. 인천지점도 여기 밑에 보니까 경기부는 사용하지 않네요. 21년부로 끝났죠. 자, 교육부 강원지점에 속해 사업장에 속해 있으며 교육부는 강원지점에 속해 있으며 시작일은 2021년 1월 1일이네요. 얘도 틀렸네요. 해외 영업부는 영업 부분에 속해 있으며 그렇죠? 사용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예, 4번이 맞네요. 자,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서 급하지 않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인사기초 코드의 사원그룹에 대한 내용이네요. 인사기초 코드 등록까지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 게 나왔네요. 인사기초 코드 등록도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사원그룹 가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비고란을, 메시지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메시지란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고용 형태를 생성하려면 G1 고용 구분에 그죠? 고용 구분에 여기 1 가볼까요? 그랬더니 밑에 보세요. 비고란에 보시면 0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조회되는 코드이고 1은 인사정보 등록에서 조회되는 직종입니다. 그럼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직책 G3는 직책에 가시면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만 관리하는 코드이다. 아, 이거 지금 보시면 인사정보 등록에서 직책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사정보 등록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항목을 만들려면 G2 직종에 가시면 여기서 1 가볼까요? 마찬가지 밑에 메시지란 가보시죠.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는 직무 코드를 만들려면 G5 가볼까요? 직무에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직무에서 자 보세요. 1인 직무를 생성해야 된다. 자, 여기 메시지에 지금 여기 1이라고 써놓은 이 비고란에 1이라고 써놓은 데 보시면 비고를 입력하세요만 돼 있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갖다가 뭐 만들어야 그 인사정보 등록에서 조회가 된다 그런 내용이 없죠. 그쵸? 4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는 직무 코드는 비고값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사용 여부에 따라서 조회되는 거지 여기서 비고에 따라 조회되는 게 아니다.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자주 봐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G1이라든가
G3가 G2인가요? G2가 제일 많이 나온다. 요 두 개. G1, G2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 회사는 호봉 테이블을 한번 등록해봐라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가시고요. 호봉 테이블 등록은 순서가 있었죠. 우선은 대리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호봉 일형에서 적용 시작 연월에다가 날짜를 입력합니다. 2026년 1월이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일괄 등록을 들어가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된다. 250만원. 그리고 증가액은 5만원. 지급수당입니다. 만원. 증가액은 5천원. 자, 적용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 인상에 들어가서 정액과 정률을 각각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정률은 6.5% 기본급 상승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일괄 인상 들어가서 지급수당은 그렇죠. 만원이 정액 인상 적용됐네요. 자, 그랬을 때 6호봉의 합계입니다. 297만 3,750원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호봉 테이블 등록은 지금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복사도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인사급여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인사급여 환경 설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직종이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에서, 그죠? 당월이네요. 1일에서 말일까지가 되겠죠. A는 만든 지문입니다. A는 만든 지문이고요. B는 입사자 급여 계산 시 20일 초과 근무 시. 자, 입사자 볼까요? 입사자는 월 1, 20일 기준이니까 그렇죠. 20일 초과 시에는 월알로,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알로가 되겠네요. B도 맞네요. 수습직은 75%, 얘도 맞고요. 회사의 월 일수는 한 달 정상일이고 한 달 정상일은 30일이다. 괜찮습니다. 다 맞습니다. 4개 다 맞다. 6번 2026년 기속기준 급여 지급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지급공제 항목 확인해 볼까요? 지급공제 항목 문제 푸실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그렇죠. 마감 취소부터 하고 지금 보시면 급여에 지급으로 누르고 조회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고 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촉진비는 휴직자에 대한 계산식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자, 지금 볼까요? 휴직자에 대한 계산식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대요. 그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네요. 해당이 되고요. 입퇴사자는 일할 저격이네요.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는다. 얘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7번입니다. 당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사관리에 가서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메뉴를 어디를 들어가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거의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기초환경 설정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6번부터 인사관리는 밑으로 쭉 순서대로 들어가죠. 근데 A안이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고 B안, C안, D안은 섞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도. 자, 김종욱 사원 하나씩 볼게요. 김종욱 사원은 세대주가 아니며 세대주 부,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급여정보 탭에 가서 배우자 공제에 해당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익으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박용덕 사원은 자, 2025년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연봉에다가 커서 놓고요. 컨트롤 F3를 눌러서 엔터를 눌러주고 암호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연봉 6천 맞네요. 2번도 맞는 질문. 자, 이성준 사원은 근무조는 지금 재직정보 탭에 있겠죠. 근무조는 2조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급여정보 탭에 있겠죠. 노조는 연예요. 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인적정보 탭, 재직정보 탭, 급여정보 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정용빈 사원은 급여정보 탭에 가시면 학자금 상환통지, 학자금 대상자 여부가 여기 나와 있죠.
맞아요. 2013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고요. 중소기업 취업 가면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서 T10이라는 게 여기 있죠. 몇 퍼센트? 70%네요. 답에서는 90%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요 7번 문제도 문제 좋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교육을 이수했대요. 그러면 교육 관리 평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교육 현황도 괜찮습니다. 보시기 편한 걸로 보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거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죠. 조회만 하시면, 클릭만 하시면 알아서 조회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수한 사람이죠. 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네요. 6명인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12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보셔도 되고, 다시 한번 교육 현황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조회를 누르면 교육 사원별 현황, 여기서 지금 보시면 995번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수, 미이수 내용 보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인사고과에서 지금 보시면은 고과 포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사고과 상벌 현황을 들어가라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인사고과에서 고과 포상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상벌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고가 포상이니까 상벌 현황에서 볼까요? 상벌 현황이니까요. 고가 포상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퇴사자는 제외하래요.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은 특별히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포상 일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전년도 놓고요. 12월 전년도 놓고요. 12월 31일 놓을까요?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명 나오네요. 3명. 자, 여기에 아닌 사람 정영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갈 형사 있고요. 오진영이 있습니다. 김한영은 없네요.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당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만 20년 장기근속자에게 근속연수 연행 들어가시고요. 자,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니까 체크 안 하고요. 퇴사자는 제외하고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미만 일수는 버리고 모든 경력은 포함입니다. 모든 경력 포함이네요. 그죠? 자, 조회해서 지금 보시면 25년 이하가 20년 이상이 되겠죠? 7명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명? 4명이네, 4명. 자,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7, 30만원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260만원이 나오겠다. 답은 1번이네요. 11번 문제입니다. 당 회사의 2026년 1월 기속급여에 대해서 대상자 중에 박지성 사원이 책정임금을 변경했대요. 보기를 기준으로 책정임금을 변경하고 그러면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박지성 사원의 책정임금을 여기다가 제가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이 되겠고요. 가서 연봉을 입력하면 되겠죠. 연봉은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을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박지성 사원의 임금을 입력을 했고요. 임금을 입력하고 나서 급여관리 쪽에 가셔서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가서 이제 2026년 1월에 급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를 들어가는데 조회하고요. 지금 박지성 사원을 우선은 인사정보 등록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재선정을 통해서 사원 정보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크하고요. 급여 계산했습니다. 자, 했을 때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급여 총액에 가셔서 과세 총액을 보시면 되겠죠. 46565-250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사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것 같은데 급상여 일자 등록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직 급여 입력 계산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자, 2026년 지금 1월에 우리 보고 2026년 1월 31일 그쵸? 2026년 1월 31일에 지금 보니까 우리 보고 뭘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특별급여를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리로 주고요. 직종 및 급여 형태별 들어가겠습니다. 자, 급여 구분은 특별급여를 주고요. 다시 줄게요. 자, 삭제 누르고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급여. 자, 들어와서 일괄 등록 들어갑니다. 일괄 등록은 인천지점 사업장을 제외한이 되겠으니까 본사와 강원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무직의 월급과 그 다음에 생산직의 월급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눌러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상용직 입력 계산에 가셔서 이번에는 지급일을 눌러보시면 이제 특별급여가 생성이 됐겠죠. 조회 눌러서 전체 체크하고요. 급여 계산 들어가서 급여 계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실지급액이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탭에 가셔서 지금 보시면 김윤미 사원 볼까요? 김윤미는 502만 1,510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정수연은 지금 607만 3,680원입니다. 틀렸네요. 정수연이 답이 된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태 결과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근태 결과 들어가시고요. 오진영 사원이네요. 2025년 12월입니다. 조회 눌러서 오진영 사원 체크하고요. 우측 끝에 사원 정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하고 보시면 인사정보 등록에서 책정임금에서 볼 수 있거나 책정 현황에서 볼 수 있는 시급이 여기서도 나와요. 거기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15,625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일 연장 근무 시간과 지금 여기 2월이네요. 자, 조회 누르고 아까 시급은 봤으니까요. 오진영 사원에 지금 여기가 2025년 12월이죠. 제가 이거 지금 2026년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오네요. 자, 보시면 2025년 12월에 아까 책정임금 보셨고요. 여기에 그대로 평일 연장 근무 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간 나오죠, 여기? 지금 요거 시간 합쳐주시면 되는데, 합쳐서 곱하기 2, 곱하기 초과 근무 시급 하면 1유형, 2유형은 평일 심야 근무 시간 더하기 토요일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2.5 곱하기 초과 시급하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얘 때문에 계산기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34만 9,6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라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계산기 타이핑 치시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황까지, 내용까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14번 일용직 문제 나왔죠. 일용직 문제도 맨날 나오는 문제다. 자, 일용직 문제에 들어가시면 대상자를 직접 반영하래요. 매일 지급 대상자를. 그러면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등록에 들어가서 여기서 2026년 1월이고요. 매일 지급입니다. 자, 부서 들어가 볼게요. 부서는 총무부 경리부래요. 총무부 경리부고요. 그 다음에 시급입니다. 급여 형태는 시급이다. 조회에서 전체 6명이 나오고요. 요 6명을 그렇죠. 우측으로 반영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2026년 1월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눌러봅니다. 자, 전체 체크해 주시고 일괄 적용 들어갑니다. 일괄 적용 시간은 평일 10시간, 비과세 12,000원 있네요. 적용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일괄 적용 또 들어가서 이번엔 토요일 4시간입니다. 토요일 4시간이 들어가고요. 비과세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상자는 6명이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실제 공제된 고용보험의 총액은 여기 있네요. 24만 1,190원이다. 맞네요. 그쵸? 맞고요. 1번은 맞고 2번 해당 지급 일자리 대상자는 총 개인정보 탭에 보시면 31일 중에 27일 근무했으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원이 존재한다. 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월지급에 보시면은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쵸?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면 한주원 사원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지금 김주원 사원은 없죠. 2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해당 지급일자의 신고 대상자 비과세는 자 볼까요? 비과세 신고분은 246만 9,280원이 됐으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 개인정보 탭에 가시면 한 번씩 볼까요? 신한은행, 한국은행, 현금 있네요. 조혜나 사원은 현금으로 받네요. 그죠?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비과세까지는 맞는데 뒤에 현금이 틀렸다.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우리 보고 직접 변경하라는 얘기네요. 변경하고 다시 계산해봐라. 최민용 사원 들어갑니다. 최민용 지금 보니까 8번이네요. 아, 8번 여기 있네요. 보통은 밑에 19번을 가지고 수정하는데 최민영 사원 여기를 수정하라 했네요. 자, 생산직 비과세 적용 안함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부로 바꾸래요. 부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했나 보네요. 자, 그리고 31,500원 그 다음에 31,500원 처음에 입력할 때는 급여만 입력해도 한 번에 둘 다 시간 단가가 입력이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수정할 때는 따로따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입력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일자 등록에 가서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일정 기간 지급에. 그래서 일정 기간 지급을 눌러보시고 지금 최민용 사원 반영되어 있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입력계산 가셔서 이번에는 일정기간 지급 들어가고요. 조회 들어간 다음에 저는 최민용 사원을 먼저 체크하고요. 재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원정보 등록이 일용직 사원 등록이 좀 바뀌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고요. 전체 체크한 다음에 일괄 적용 들어갑니다. 일괄 적용은 평일은 10시간 그 다음에 비과세 신고 제외분은 만원이네요. 만원 적용해주고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일괄 적용 들어가서 이번에는 토요일 2시간이래요. 비과세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실제 지급된 급여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63780,130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순서대로 일용직 사원 등록 중에서도 여기는 좀 순서대로 할 게 좀 많이 있죠. 누락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보니까 당회사는 인사이급 회사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2025년 4분기 지급 총액 및 공제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연간 급여 현황 들어가시고요. 자, 100번 급여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2025년 4분기니까 2025년 9월부터 지금 10월부터죠. 10월부터 12월이 되겠네요. 2025년 12월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급공제 100번 급여인가요? 지급구분은 100번 급여. 사업장은 본사 사업장입니다. 본사 사업장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이다. 자, 조회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지급 총액과 공제 총액을 물어봤죠. 답은 2번이네요.
17번입니다. 당 회사의 전체 사업장 기준 2025년 2월, 12월 기속 급여의 구분 대장을 확인하려고 한다. 급여대장 가시면 되겠네요. 급여대장 가시고요. 2025년 12월입니다. 2025년 12월. 자, 들어가서 지급이 1번이고요. 집계는 근무조별이래요. 근무조별 해보겠습니다. 사업장 따로 없죠? 전체 사업장이니까요. 조회했을 때 여기서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출력 항목에 들어가서 이거 먼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출력 항목을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어요. 자, 1조의 건강보험. 1조의 건강보험은 128만 5,170원이다. 맞고요. 소득세. 2조의 소득세. 2조의 소득세는 157만 1,080원이다. 맞고요. 3조의 근속수당 95만원이네요. 잘못 나왔죠? 그래서 양식을 갖다 수정하지 않으면 내용을 볼 수 없다. 자, 인사이급 18번 문제입니다. 근무조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한다. 2025년 4분기 내용을 갖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월별 상여, 급상여 지급 현황에 들어가시고요. 2025년 4분기죠.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자, 조회 구분은 지금 여기서도 근무조별로 보라 했네요. 그죠? 근무조별로 보라 했고요. 지급 구분은 100번이네요. 100번. 자, 근무조 2조네요. 자, 봤을 때 여기서 건강보험은 우측으로 가셔야 돼요. 우측으로 가셔서 맞지 않는 거 쭉 가시다 보면 건강보험 나와 있네요. 225만 9,810원. 얘가 틀렸죠. 혹시 모르니까 근속수당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근속수당 240만원 맞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당 회사는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급여 집계 현황을 부서별로 집계하고자 한다. 2015년 하반기 동안 지급 구분이 100번인 지급 내역 중에 고용보험이 가장 많이 공제된 거, 얘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황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어떤 문제에 어떤 메뉴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갖다 확인해 주셔야지 왜 나는 어느 메뉴로 들어가는지 헷갈리지? 당연히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봐주셔야 돼요. 자, 100번. 그 다음에 사업장은 회사 본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직계 구분이 부서별 되어 있습니다. 조회 눌러봐서요.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것 중에 관리부, 관리지원부 지금 많이 공제된 고용보험이 여기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장 많이 공제된 부서입니다. 그러면 아,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이네요. 어쩐지 내용이 없네요. 다시 한번 인천지점과 강원지점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공제된 그러면 부서로 옳은 것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 지금 급여 중에서 물어봤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공제된대. 지금 관리지원부, 생산부, 자재부, 관리부, 교육부 중에 그렇죠. 생산부가 제일 많이 공제됐네요. 2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이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급상의 이체 현황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지점 사업장이네요. 급상에 대해서 2025년도 12월 지급일은 1번이고요. 무급자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은 인천지점 사업장이죠. 인천지점 사업장입니다. 자, 조회하고 눌러봤을 때 총 11명이네요. 그죠? 지금 대상자가 사원과 예금 주명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신별 사원이 신서율로 들어갔네요. 그죠? 맞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가장 많은 급여가 이체된 사원은 급여를 보시면 제일 많이 이체된 사원이 박용덕 사원인가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이성준 사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성준보다도 2만원, 4만원 정도 더 많네요. 그죠? 박용덕이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인사 2급 문제 이번에도 풀어봤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달라지진 않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류 먼저 푸시는 분들은 물류 지금 2급과 1급이 DB가 2024년도 회계연도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DB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2번부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인사나 생산부터 먼저 풀어주시고 우선 여러분들도 문제 풀다가 헷갈리시면은 KPC에다가 저도 혹시나 DB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문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문의를 드려보면서 그 DB가 최신화되면 물류 2급과 물류 1급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약간 풀이 방식하고 틀린 것들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교재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설명에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교재 나오면 그 교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인사 1급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